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교육사업이 점점 몰락하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도 점점 없어지고 학교는 감사하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거의 모든 사업이 몰락하고 있죠. 사실 일부 사업만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요. 어떤 사업이든. 교육사업도 자영업이죠, 여러분. 저 배달대행 사업도 안 좋아요. 사모님 그렇죠? 요즘 배달대행 어떻습니까? 잘 됩니까? 점점 먹을 파이는 쪼그라드는데 이 쪼그라드는 파이를 먹겠다고 달리는 사람도 많죠. 예.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나요? 처음 보는 배달 라이더 또 보이네. 가뜩이나 많은데. 보통 그 배달대행 하는 분들 중에서 그 자영업 폐업하고 오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예. 왜냐면 요즘에 자영업 접으면 할 게 없어요, 이게.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모든 사업이 다 안 좋다고 보시면 돼요. 교육사업도 안 좋죠. 교육사업은 사실 올해 들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안 좋았어요. 오래 전부터. 아주 안 좋았어요. 이 교육사업은 좀 일반적인 자영업하고 다른 게 뭐냐면 교육사업 무조건 태어나는 애들이 많아야 됩니다. 출생아가 많아야 돼. 그러니까 출생아를 먹고 사는 게 교육사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당장에 태어나는 애들이 많아야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일반 학원, 입시학원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는데 문제는 매년 가면 갈수록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그 감소하는 출생아 수 중에서도 이제 정상의 범죄에 벗어나는 그런 기형아 출산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출생아 수가 19만 명, 올해가 아니죠. 작년 19만 명 줄었습니다. 출생아 수는 계속 줄고 있어요. 계속 줄고 있는데 저 19만 명도 다 정상적인 출생아가 아니라는 거죠. 저 중에 아까 말씀드린 기형아, 장애를 가진, 자폐를 가진 그런 이제 출생아까지 포함시키면 제외시키면 실제로 정상적으로 태어난 출생아는 한 15만 명?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야. 정말 적게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문제냐? 이 친구들이 이제 자라면 학원은 가야 되잖아요. 어린이집도 가야 되고 유치원도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출생아 수가 적기 때문에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살아남는 것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도 흔히 보이던 어린이집, 유치원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거 많이 아실 거예요. 저희 동네에도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한 3개는 없어진 것 같아요. 3개는. 그리고 이제 일반 학원들, 일반 보습 학원, 아니면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이런 학원도 수가 줄고 있습니다. 왜냐? 이런 건 애들 장사거든요. 애들이 많아야 이제 학원생들 많이 유치해가지고 모집해가지고 이제 돈을 벌 수 있죠. 근데 지금 애들이 적은데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초등학교 보니까 이제 전교생이 500명 안 되는 학교도 꽤 많습니다. 도시인데, 시골이 아니에요. 도시인데 전교생이 500명이 안 돼. 서울 같은 데도 500명 이하인 초등학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통폐합되고 있죠. 이제 통폐합이 예산 일이 아니죠. 왜 2개 학교를 하나로 합칩니까? 2개 학교 학생 수가 적으니까 애매하게 만들 바에는 하나로 뭉치자 이거죠. 그 교사도 솔직히 남아 돕니다, 지금. 교사가 모자르지 않습니다.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교사도 필요하지 않아. 그럼 임용고시 봐야 돼, 이제 교사 티오도 많지 않은 거죠. 사실 요즘에 교사분들 죄송하지만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런 메이저급 대치동이나 분당이나 해운대 범어도 이런 것은 살아남아요. 이런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엘리트만 모이다 보니까 살아남는데 이제 애매한 학원들 있잖아. 동네에 이제 보이는 그냥 일반 학원들 아마 그런 것은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교사나 아니면 교육 쪽에 일하려고 하신 분들은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돼. 이게 저는 이거 절대 오래 못한다 생각합니다. 잠깐 할 수 있어도. 특히나 이제 유아교육관 앞으로 비전이 많이 없을 거야 이게. 유아가 없는데 이게. 대학교도 통폐합, 지역 동네도 통폐합 되는 거 아닐까요? 인구 자체가 없으니 뭐 그런 거 많겠죠. 통폐합 되겠죠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인구만으로는 사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사실 외국 사람들이 어떤 서포트 필요합니다. 국제기원도 필요하고. 그냥 단순히 뭐 국제기원 할 사람 해라 이게 아니라 좀 전방위적으로 필요해. 우리나라 지금 남녀만으로 인구를 증가하는 것이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지금 인구는 해마다 쭉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매년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훨씬 더 많아요. 예. 그리고 나이 든 사람 많아. 노동 가치 없는 노년층은 많아요. 노년층은 복지를 많이 받아야 돼. 그러니까 돈만 나가는 거야. 이게. 국가를 위해서 해주는 게 없어요. 이게. 좀 나쁘기만 하면. 국가를 위해서 뭔가 노동을 한다거나 세금을 많이 낸다거나 그렇게 뭔가 기여하는 사람은 줄고 복지를 받는 사람은 많아지고 일할 사람은 줄고 이게 작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교육 쪽에서는 어설프게 할 거면 저는 발을 담그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학관 아니면 이제 유아교육관은 저는 좀 많이 이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때도 제 친구들 중 형제가 3명의 애들 많았습니다. 1995년 출생아 수 72만 명, 출산율 1.65명 시절 2025년 지금은 출생아 수 19만 명, 출산율 0.74명 심각합니다. 저희 동네 근처도 어린이집 없어졌습니다. 라고 적어졌습니다. 옛날 제 학교 다닐 때 떠올려보죠. 약간 꼰대같이 느껴지겠지만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종교생이 아니죠. 종교생이 한 2,000명 넘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2,000명 넘었어. 90년대 초등학교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2,000명 학교 많았습니다. 적은 학교는 한 1,800명? 그 정도. 제가 다녔던 이제 학교 한 반에 기억나요. 47명인가 40명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교실 안에 이제 학생들이 앉으면 자리가 모자랐어요. 예, 모자랐어. 옛날에 우리 그 왜 콘크리트 바닥이 아니라 나무바닥이다, 나무바닥. 삐걱삐걱 하는 소리 나는. 네. 그래서 옛날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6번째 줄까지 있었거든요.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해가지고 1, 2, 3, 4, 5, 6. 6까지 하면요. 진짜 교실 끝에까지 닿습니다. 그래서 맨 뒤에 앉는 애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항상 앞에 앉아있는 애한테 야, 좀 세상 좀 뒤에 물리지 마라. 이런 말을 계속 했었거든. 그만큼 뒤져봤단 말이야, 이게. 예. 한 47, 48? 여학생이 22, 남학생 26. 그 정도로 기억이 나요. 예. 그리고 보통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기 초에 뭐 하냐면 호구조사 하거든요, 호구조사. 예, 호구조사 했거든요. 호구조사 뭐냐면 그런 거죠. 부모님 중에 부모님 다 일하신다. 손. 아버지 혼자만 일한다. 손. 이렇게 적어 가거든요. 그 다음에 뭐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사신다. 손. 아니면 할머니만 사신다. 손. 할아버지만 사신다. 손. 뭐 이런 거예요. 어머니가 학력이 중졸이다. 손. 고졸이다. 손. 그럼 만약에 어머니가 대졸이다. 손 하잖아요. 한 반에 2명밖에 없어요. 우와, 이 소리 들려. 그만큼 옛날에 그 우리 부모님 때 보면 어머니가 대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대학을 졸업하셨다 손들면 보통 48명 중에 손드는 애가 4명밖에 없어요. 3명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이게. 그러면 부러워해. 야, 너 어머니 공부 잘하셨나 보다. 이런 말 해요, 선생님이. 그리고 그때 기억났던 게 뭐냐면, 또 호구조사 하는 것 중에 그게 있어요. 뭐냐면, 형제가 있다, 손. 그럼 다 들어요. 집에 형제나 남매가 있다, 손. 그럼 외동인 애들이 굉장히 뭔가 부끄러워해. 네. 외동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반에. 기억나십니까? 저도 외동이 아니고, 제 주변 친구들 싹 다 외동인 애들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3남매인 집도 들어 있었어요. 3남매, 4남매보다 외동이 적었어요. 그만큼 외동 찾기 힘들었어. 선생님이 약간 안타깝게 봐. 아이고, 부모님이 좀 노력을 안 하셨나 보다. 이런 말 해요, 진짜. 약간 이것 좀 안 좋은 건데, 정말로, 외동이, 뭐, 4남매 집보다 더 없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4남매도 한 반에 8, 9명 있었거든요. 진짜로. 보통, 이제, 2명이 많았죠, 2명이. 예, 2명이 가장 많았어. 2명이 한 반절. 그 다음, 3명. 예, 삼형제. 예, 3남매. 이게 보통 한 10가구는 됐어요. 그 다음 4남매가 한 4, 5가구. 외동은 한 반에 한 2, 3명 정도? 아예 없는 데도 있어. 아예 없는 반도. 진짜로. 그러니까, 집에 외동이 나오면 약간 좀 친구들이 안타깝게 막 그걸로 약간 놀린 애도 있었어요. 너 형 없지? 누나 없지? 뭐 이런 식으로 어릴 때 꼽도 많이 받았어. 이때는 좀 그런 거 많이 깠거든. 막 없다고 하면. 우리 때는 좀 외웠거든요. 예. 너씨 뭐 맞아도 뭐 놀려도 위에 뭐 불사 없잖아. 막 이런 식으로 놀려. 막 정말 서럽거든 이게. 저희 때 외동은 좀 많이 서러웠을까. 뭐 지금 외동은 흔하지만 너씨 뭐 불사함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애들이 안 좋게 봤다. 왜냐면 소수니까. 예. 외동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본인이 뭔가 위험에 처했을 경우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같이 싸워줄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만큼 외동이 없었어요, 내 기억에. 그리고 제가 그 예식장 아르바이트 했잖아요. 예식장 아르바이트. 그때가 2000년대 초반 중반이었어요. 예. 그때는 뭐이 정도까지 결혼식 안 할 거 생각 못 했어요. 그때는 결혼식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4월, 5월, 6월 달에 예식장 예약 잡기 힘들었습니다. 큰 예식장인데 예약 잡기 힘들었어. 얘기했죠. 그 예식장이 좀 대구에 큰 곳입니다. 엄청 큰 곳이야. 근데 예식 진짜 많이 하면 어느 정도 하는지 아세요? 한 층에 예식하는 커플 15쌍이에요. 3, 그러니까 2, 3, 4층이 예식 코너인데 그 전층이 꽉 차 있어요. 그 몇 커플이에요? 45커플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웨딩카가 아직도 기억나요. 지하철장에 웨딩카 있죠. 예. 꽃다발 이렇게 딱 해놓고 풍선 달아놓은 그런 차가 한 40대 넘었어요. 그게 다 차지했어요, 이게. 결혼 좀 그만하라고. 진짜 알바생들이 진짜 뭐 결혼하려고 태어났는데 진짜 그만 좀 해라 좀. 아유, 진짜 징글징글하다. 우리 결혼식 왜 이렇게 많은 거야 하면서 언제 끝나요 하면서 짜증 부렸었거든요. 그게 엊그제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큰 예식장이 없어졌어요. 그 예식장 없어졌습니다. 그 예식장 허물고 아파트가 올라갔어요. 네. 지금 예식장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 동네에 이제 보통 나들목이면 한두 군데 꼭 있거든. 근데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예식장 가도 하루에 이제 결혼한 커플이 10쌍이 안 됩니다. 10쌍이 안 돼. 그리고 예식장에 일하는 사람도 적어요. 일하는 직원이 알바생이 적습니다. 제가 예식장 알바할 때 한 층에 모텔을 20명 있었어요. 20명에서 30명. 예, 그래도 일손이 모자라요. 금방 하기 많기 때문에. 진짜로. 근데 지금은 예식장 가보니까 널널하더라고요, 자리가. 예. 자리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왜 원형 테이블에 보통 한 7, 8명 앉을 수 있는데, 거기가 2, 3명밖에 안 하더라고. 옛날에는요, 자리가 없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뷔페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사람들 들어오잖아. 음식은 떴어. 쪼그리고 앉아서 먹었어요. 난민도 아니고, 어디 뭐, 도망온 사람도 아니고, 결혼식 끝나고 자리가 없다 보니까, 먹다가, 야, 저기 자리 비었다. 하면, 후루룩 가버리고. 아니면 있잖아요. 그 맥주 박스 있잖아요. 맥주 박스에 앉아가지고, 먹는 사람도 있어요. 야
진짜 그랬다니까 여러분. 이 결혼식이 특히나 하기 몰린 시간대가 한 12시에서 한 2시 사이입니다. 그때 결혼식 하기 때 제일 많이 와. 그때 재수없게 걸려버리면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습니다. 진짜로. 음식을 다 뜬 상태로 10분 동안 서 있어야 돼.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 봐봐. 와. 한 4배 차이 나는 4배. 많이 심각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 뉴스에서 뭐 출산율 반등했다고 하는데 그 반등이 아니죠. 씨. 이런 거에 뭐냐 하면 여러분 공부로 치면 맨날 전교 꼴등 하다가 전교 한 500등 하다가 499등이에요. 그게 반등이야? 선생님 입장에서는 전교 500등이나 전교 499등에 똑같이 보지 않습니까? 뭐 전교 500등이 한 420등까지 오르면 야 그래도 너 좀 달라졌네 이런 말 할 수 있어. 근데 전교 500등이 전교 499등 한 게 뭐 그리 자랑이야. 도토리 퀴즈인데 안 그렇습니까? 적어도 반등이다 얘기하려면 0.7명에서 0.9까지 쭉 가야죠. 그 정도 와, 그래도 좀 노력하네. 근데 씨발 정말 난쟁이 똥 짜는 만큼 올려놓고 이게 무슨 반등이야 진짜. 부끄럽지 않습니까? 전교 꼴등에서 살짝 1등 같은 꼴등 제꼈는데 그게 뭐 반등이야 진짜. 아무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인구만으로 출산이 올리기 힘들고 결혼 커플도 만들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국제결혼은 좀 적극적 유성을 해야 돼. 그러면 국제결혼 많아지면 사실 여자분들이 결혼 못하는 사람 많이 생깁니다. 엄청 많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남자들이 나이 찼다고 급하게 결혼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기 때문에. 부모님 성화에 못 이겨서 억지로 결혼하는 케이스도 없어. 누가 그렇게 해, 요즘에. 영포티나 그렇게 하지. 그래서 영포티들이 욕먹는 거 아니야. 잘못된 결혼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교육사업은 좀 침체할 수밖에 없다. 파이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